안녕하세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직무교육 제1강입니다. 사전직무교육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안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 지침, 개인정보 보호 교육, 유해 및 참고사항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신중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이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하여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신중년분들의 능력과 잠재성을 묻어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퇴직한 전문 경력을 가진 신중년들의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위탁을 하면 수행기관에서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은 후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연계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활동 내용, 기간 등을 협의하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 수행기관이란 지자체가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위탁기관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 과정을 집행 및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저희 희망리본이 수행기관이 됩니다. 참여자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지칭합니다. 참여자가 직접 속해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참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여자는 참여 신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수행기관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 후 승인을 합니다. 이후 참여자의 경력에 맞춰 참여기관에 연계를 해드립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 직무 교육을 수강해 주셔야 하며 수강 후 사전직무교육 수강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을 다 채운 경우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운영 지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의 미취업자만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자격증이 있다면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30시간 이상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시면 가능합니다. 참여기관 요건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목적을 가진 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 중 취업 중이거나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의 활동시간 및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는 2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자들은 경영 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 분야까지 13개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경력이나 자격사항에 맞는 활동 분야로 연계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참여자의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연계하는 경우나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취미원과 같은 경우 제한됩니다. 활동 수준이 환경미화와 같은 단순 노무 및 노력봉사와 같은 단순형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활동 분야와 참여자의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력 비활용형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타 부처 중복형도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자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전문 경력 기술서,
참여자 협약서, 통장사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참여기관 신청서, 참여기관 협약서, 조직 형태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 사람당 1일 8시간 이하, 월 120시간 이하, 연 480시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 시간과 같이 사회공헌 활동 사업과 연관된 회의 시간 등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전 직무 교육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사전 직무 교육 수강 확인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사전 직무 교육도 사회공헌 참여 실적으로 반영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의 사망,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즉시 참여기관 및 수행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금은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시간당 2,000원이며 활동실비는 하루에 교통비 3,000원, 식비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식비는 하루 4시간 이상 활동 시에만 지급합니다. 하루 4시간의 활동 시 참여수당 8,000원과 활동실비 11,000원이 지급되어 총 19,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을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행위를 일컫습니다. 부정수급의 종류로는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등재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 활동 사업에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이제 1항에 따라 환수 대상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지원금은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22일까지 활동 실적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참여기관 담당자가 취합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마지막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적 내역은 참여자 1명당 1장씩 매월 20일마다 새 종이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일은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 활동건만 기입하며 활동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활동시간 기입. 활동장소 및 활동 내용은 매일 같더라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략, 이하동문, 상동표시는 안 됩니다. 참여자 서명은 정자로 자필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활동기관 및 담당자 확인은 서명 혹은 도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참여기관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통장사본도 제출이 필요하며 실적 내역을 보고 참여수당과 활동실비 금액 내역을 검토하여 기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당월 말일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기한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수당은 총 활동시간 곱하기 2,000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실비는 4시간 이상 활동일과 4시간 미만 활동일을 구분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활동일에 곱하기 11,000원을 해주시면 되고 4시간 미만 활동일엔 곱하기 3,000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한 통장사본과 동일한 계좌번호를 작성해 주시고 참여자의 자필 서명과 기관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분관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이 있습니다. 내면의 비밀에는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이 있습니다. 심신의 상태는 건강 상태나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경력, 장애 정도 등이 있습니다. 사회 경력으로는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제관계로는 소득 규모, 재산 보유 상황, 거래 내역, 신용정보, 채권 채무 관계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새로운 유형으로는 지문, 홍채, DNA와 같은 생체 인식 정보와 통신, 위치 정보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사생활 피해, 안전 피해, 금융사기 피해,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기업 이미지 훼손, 피해자 소송, 불매운동, 신뢰성 저하, 피해압 의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이므로 8개의 원칙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내에서만 처리하여 목적 외 활용은 금지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처리사항 공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준수하며 정보 주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이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의 및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참여 중 취업하거나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시에는 미리 참여기관 또는 희망리본으로 알려주세요. 중복 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중에는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킨다. 두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한다. 세 번째, 활동을 명확하게 한다. 네 번째,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 참여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여섯 번째, 활동기관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6가지의 기본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전직무교육 제1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교육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